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지 멀쩡하고 건장하지만 제대로 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하면 젊었을 때 여자도 많이 만나서 바람도 피우고 술집도 다니고 도박도 하고 막말로 쓰레기처럼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잘 돼서 나름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냥 툭 까놓고 말해서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사춘기기일 때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반항이 심하던 시절이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치고 박으며 참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를 때린 제가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부모님들까지 오셔서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싹싹 빌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모든 사고를 막아주셨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제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도움을 받아 작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술과 접대의 연속입니다. 이때 제 인생이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맨날 옆에 여자를 보술 마시러 다니고 해외 출장이란답시고 외국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경영이라는 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다 보니 돈이 부족했고 결국 도박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빚만 끌어안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고 그때 여자 부장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맹신하던 여자였는데 저를 어찌나 쥐 잡듯 잡던지 찍소리도 못하고 그 부장이 시키는 대로 꼬박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자가 술을 한 잔 마시자고 하더군요. 저보다 2살 많은 여자였는데 3년 동안 봐온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자고 대쉬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총애하는 직원이기도 했고 저도 나쁘지 않아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 되는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회사는 더 성장했고 아버지는 이제 저희 부부를 믿고 회사를 맡길 수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믿어준 아버지가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사업을 맡기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셨습니다. 그제야 철이 들어서 진짜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해야 철이 든다고 하더니 이제야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 후 취미생활을 즐기셨습니다. 처음엔 골프도 치시고 등산도 하시면서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시더니 어느새부터 술이 잔뜩 취해 들어오시고 몸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젊을 때는 죽어라고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시더니 나이를 먹고서는 술에 쪄들어 사는 아버지를 보미 외롭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술집이나 전전하면서 여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좋은 분이 계시면 다시 재혼이라도 하셔서 새 가정을 꾸리셨으면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아버지께서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에게 던지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노후를 책임진다는 게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많이 챙겨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꼭 두 분이 재혼을 하지 않아도 나이 들어 마음을 나눌 좋은 친구가 생긴다는 건 아버지에게도 엄청 든든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 아버지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평소 정장 차림에 판도라를 쓰고 깔끔한 스타일이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턴가 요상한 하와이안 셔츠에 백바지에 빨간 구두를 신기도 했고 오색 빛깔 티셔츠를 구매하셔서는 요일별로 바꿔가면서 멋을 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차림새가 요란스럽다 보니 길을 같이 걸으면 사람들이 아버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여자친구와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정식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고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래도 새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 보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올 때 표정이 좋지 않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아니 어떤 아줌마가 바닥에다가 가래침을 뱉잖아. 내가 불쾌해서 쳐다봤더니 나한테 뭘 쳐다보냐면서 손을 올리는데 돈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중얼대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있다니 그냥 잊어버려 하고는 아내를 위로하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예약된 자리에 먼저 안내를 받아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아내는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그때 새어머니라는 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미안해. 나는 아가씨가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일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는데 미안. 하면서 콧소리 가득한 목소리로 사과하는 겁니다.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아버지는 두 사람이 아는 사이냐 물었고 새어머니는 그냥 잠깐 봤어요. 화장실에서 그쵸? 하고는 그냥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첫 만남에서 와인을 어찌나 많이 마시는지 이미 혀가 꼬부라져서는 아버지한테 팔짱을 끼고 교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왜 저런 여자한테 푹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누가 봐도 구려옷처럼 꼬리를 흔드는 게 보이는데 아버지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계속 저에게 낯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친근함의 표시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우리 본 적 있는데 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 진짜 모르겠는데 계속 반복하며 물으니 좀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술이 취해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두 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다고 하셔서 배웅을 해드리는데 저와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를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는 저희에게 그 여자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데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여자를 가족 카톡방에 초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카톡이 울렸고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사진을 매일매일 올리셨습니다. 이게 뭐야? 하면서 사진들을 보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아들이라고 불러도 될까?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편하게 지내봅시다라는 문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여자였습니다. 대체 무슨 지난 일을 말하는 건지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저와 평생 얽힌 적 없는 사람에게 꼬투리라도 잡힌 것처럼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 여자 옆에 있는 너네 아버지 아냐? 왜 아버지랑 저 여자가 같이 있어?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친구는 기가 막힌 듯 웃더니 저 누나 공공포주잖아 더 기억 안 나? 라고 하는데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본 것 같기도 하고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친구는 저와 자주 가던 유흥주점 이름을 대며 저희 방의 여자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제가 자주 가던 단란주점이 있었는데 VIP 손님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그 집에만 가면 사장이 나와서 저를 왕처럼 떠받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자신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때라 유흥업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기도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술집 여자라고 대놓고 욕하고 막말로 칼만 안 들었지 하는 짓은 깡패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새어머니가 될 사람이 포주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로 인해 제 과거가 드러나 버리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저를 보며 몇 번씩이나 저를 아는 척했던 이유가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우선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같은 놈이 다 그렇지 뭐. 라는 말만 하시며 그 사람이 유흥업계에서 일했던 것도 제가 여기저기 술집을 전전하며 여자들에게 큰돈을 썼던 것도 제가 그 여자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실까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고 문 앞에서 큰소리치며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을지 모르는 여자인데 새엄마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사리분별 못하고 굴러다닌 건나 아니다. 술 마신다고 여자 꼬신다고 내가 뭐라고 한 적 있더냐? 적어도 인간처럼은 살아야 할 게 아니야. 철이 없다고만 생각했지.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 걸 자식이라고 안고 살아온 내가 한심하다 한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다고 이제야 철들어서 제대로 된 가정 꾸리고 싶다고 제발 그 여자와는 헤어져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그 여자는 아버지와 혼인을 할 생각으로 유흥업계는 모두 정리하고 손을 뗐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일부러 접근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아버지의 돈을 노린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아버지는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아버지에겐 믿음직스럽지 못했기에 아버지가 저를 믿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때문에 지난 시간이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돈 없고 백없이 나처럼 살아봐야 인생의 쓴맛을 알지?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봤어?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이젠 내가 버틸 차례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자는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미친 사람처럼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철없을 때 했던 행동들이 다 저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내가 왜 지난 시간 그렇게 살았는지, 백 하나 믿고 하나 믿고 인간 말종처럼 살았는지 모든 것들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조금만 제대로 살았더라면, 사람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잘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아내가 다급하게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 그 여자, 그리고 아내가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뭐 때문인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더 늙기 전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셨고 죽으면 재산은 아내 앞으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죠. 저는 몇 번이고 되물었고 아버지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저에게 해줄 만큼 해줬고 더 이상은 해줄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그 여자를 위해 살고 싶다면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사실 저와 아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내 앞으로 자회사를 차려서 운영할 생각이었고 회사도 더 확장시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에겐 한 푼도 재산을 주실 수 없다고 하니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건 제가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참고 있던 화를 터트리듯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 아니면 평생 걷어줄 여자도 없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이런 수준 낮은 여자한테 재산을 줘? 라고 하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먼저 접근했던 것도 저와 결혼을 한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고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저에게 이혼 서류까지 내밀었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아내를 잡았지만 오히려 저를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제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셨고 회사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재혼을 안 하셨지만 3년째 부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년째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있고요. 가끔은 저에게 연락해서 호적도 파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제 전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겁나는 것도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네요. 세상 참 좁고 내가 저지른 짓은 언젠간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 나이 50에 이제야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저처럼 살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